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학 없이 어떻게 영국 회사, 중국 회사에 취업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간략한 자기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 취업을 하게 됐고 중국 회사와 영국 회사에 취업하게 된 후기들, 그래서 어떻게 면접을 받고 또 생활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 자기소개를 간략히 해보자면 저는 2014년에 처음 해외로 취업을 하러 나갔고요. 첫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거기서 한 1년 7개월, 8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두바이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중국 회사에 2년 정도 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지만 미국인도 있고 영국인도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유학을 해본 적이 없고요. 모든 언어 공부는 다 한국에서 하고 좋은 기회로 해외 나와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 번째 주제랑 연결이 되는데 왜 제가 이 영상을 찍고자 했냐면 사실 제가 해외에 나와서 일을 하기 전에는 제가 외국에서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근데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나오게 됐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쭉 외국에서 지금 2014, 15, 16, 17, 18,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의 취업 상황도 많이 좋지가 않고 외국에도 많은 기회가 있으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외국으로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어보게 됐고요. 그리고 꼭 유학을 가지 않아도 외국에서 살다 오지 않았어도 충분히 외국으로 취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한국에서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서 기획팀원으로 일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기획 동계올림픽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6개월 정도 동안 일을 하고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올림픽 현장 러시아 소치에 가서 한 1, 2개월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막상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랑 소통도 해보고 제 인생의 처음이죠. 처음으로 소통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 소치 프로젝트가 되게 좋았던 게 한 2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눈이 트이는 계기?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기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야겠다. 나는 밖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걸 원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쪽만 찾게 되는 거예요. 해외 취업, 그리고 외국에서 일할 기회, 단기, 장기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보다가 남아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남아공은 한국에서 굉장히 먼 나라예요. 남아프리카 대륙의 맨 끝에 있는 나라인데요. 비행기를 타면 경유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20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먼 나라에서 첫 해외 취업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일도 힘들고 비행기도 많이 타야 되고 매달 정말 10번씩, 많게는 10번씩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종과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무엇보다 뭔가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나는 어디에 가서도 잘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지, 사실 남아공은 절대 오지가 아니에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도 잘 해냈으니 다른 데 가서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용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조금 생활을 하다가 두바이로 이직을 하게 됐고요. 두바이에 와서는 중국 회사를 가게 됐어요. 남아공에 있는 회사는 외국 직원들이 같이 있었지만 한국 회사였고, 그 다음 이제 첫 어떤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온통 다 다른 나라 사람인 중국 사람들과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중국 회사에 갔을 때는 사실 처음에 면접을 볼 때 영어로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영어와 더불어 중국어도 면접을 봤죠. 근데 중국어보다는 영어 비중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영어로 대략 면접을 보고 2차 면접까지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가서 그걸 설명해주는 식으로 면접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면접하고 나서는 제가 그 2차 면접 때 받아왔던 그 회사의 브로슈어나 뭐 다른 어떤 팜플렛 같은 거를 제가 나름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리해서 또 따로 보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났죠. 그래서 중국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사실 일을 하면서 중국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중국어를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꽤 열심히 했던 건 같아요. 뭐 학원도 다니고 언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중국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도 하고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HSK 시험까지 보고 그때 5급 시험까지 붙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금 사회생활 한다고 좀 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남아공에 가서도 중국 친구를 사귀어서 거기서도 좀 그 친구한테 한국어 가르쳐주면서 공부를 좀 했었고 항상 중국어는 꾸준히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직접 배우거나 아니면 인강 같은 것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했긴 했지만 아무래도 발화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국 회사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다 중국 사람이고,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은 본사랑 계속해서 연락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면으로든 전화로든 얼굴을 마주하거든 계속 중국어를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늘더라고요. 처음에 기억이 나는 거는 회사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핸드폰으로 계속 녹음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 차를 타던가 어디를 가던가 애들이 말하는 것 중에 못 알아듣겠는 단어는 병음 그대로 그냥 그 노트에다가 적거나 아이폰에다 적어서 집에 와서 이제 그거를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한 2년, 1년 반 정도 되니까는 이제 듣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어졌고 말하는 것도 웬만한 의사표현 정도는 할 수 있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 없이 할 수 있게끔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영국 회사로 옮기게 됐는데요. 사실 이 영국 회사로 옮길 때 많이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두바이에서 외국인으로서 취업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있던 데서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려고 하니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좋은 기회로 면접을 잘 보게 됐고 저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1차로 HR 담당자 만나고 그 전에 전화 면접을 먼저 봤어요. 2번 정도 보고 그다음에 HR 담당자를 만나고 지금 저희 상사, 직속 상사랑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사의 상사, 저희 부사장님하고 면접을 하고 이렇게 많은 면접 끝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상사가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상사의 상사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그 상사의 상사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CEO가 미국인인데요. 회사 자체는 영국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미국 상사랑 일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웠고, 아무래도 중국 회사는 아시아권이다 보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편했고, 심적으로도 많이 안정감이 있었고, 부담도 좀 적었고, 좀 어떤 이제 상하 관계가 그렇게 심하게 드러나는 문화는 아니었어서 중국 문화도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 문화는 좀 겪어봤고, 서양 문화권,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쪽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그리고 제가 뭐 영어를 열심히 해서 해외에 나왔지만 턱없이 사실 부족하죠. 왜냐면 말을 정말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뭐 회의를 하거나, 저는 매주 한 번 부사장하고 주간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 의견을, 제가 항상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지난 한 주 동안 뭘 했고 결과가 뭔지, 그리고 이번 주의 플랜은 뭔지를 계속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 영어를 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잘 하지만 그런 설명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는 사실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만 되면 덜덜 떨고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좀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원어민 선생님이랑 화상 영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요. 물론 다양한 앱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 보고 미국 드라마 보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듣고 하루 종일 영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많이 영어로 소통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는데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케팅 담당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기회들이 좀 많은데, 그렇게 이제 30명 이상이 모이면, 한 100명 정도 되면 말이 안 나와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는, 많이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아주 중요하지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초 이상은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해야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 내 아이디어가 굉장히 명료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뭔가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사고의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맞닥뜨려보기 전까지 절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인데 과연 면접에서 붙을 수 있을까?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붙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자기의 어떤 성격, 그리고 어떤 성향들이, 그리고 내가 해왔던 어떤 경력들이 이 직업에 이 회사가 원하는 그 롤에 맞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 말고도 내가 뭔가 나만의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포트폴리오였거든요. 저는 디자이너는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그래픽 회사에서 디자인을 너무 재밌어서 혼자 배우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계속 알게 모르게 디자인이 관여된 일을 하다가 중국 회사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배너나 브로셔 같은 거를 디자인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회사에서는 웹 디자인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메일 아트라던가
아니면 이메일 광고 배너 그런 정도?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회사에서는 수도 디자이너, 약간 뭐라고 했지? 준 디자이너 정도로 일단은 취급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저는 포트폴리오를 항상 만들어서 면접을 볼 때마다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랑 제가 직접 만든 PDF 형식을 뽑아가서 좀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는 네가 원한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딱 주어진 일만 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를 넓히고 싶은 그런 욕구가 항상 있다. 나는 그만큼 열정적이고 더 다양한 걸 배우고 내 능력을 좀 확장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한계를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한국에서만 영어를 배웠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회는 많고, 내가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의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꾸준함만 있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나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말 중에 Connecting the Dots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는 말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픽 디자인을 배울 때 이게 뭔가 앞으로 내 커리어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좋아서 재밌어서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중국어 또한 그랬고 영어 또한 그랬고,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분석 또한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그런 지식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는 나의 어떤 커리어 패스를 형성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 나중에 나의 어떤 강점이 되고 무기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혹시나 내가 유학을 하지 않았고 영어가 좀 부족한데, 중국어가 좀 부족한데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면 절대 그런 의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히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시되, 나의 한계를 너무 구분짓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신다면 혹시나 제가 한국에서 중국어나 영어를 공부한 팁 같은 거를 좀 정리해서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각 이제 중국 회사나 영국 회사에 면접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좀 힘들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영상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모쪼록 제가 바라는 거는 더 많은 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